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입니다. 우리야, 혹시 성장판에 대해서 알아? 그럼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우리 키를 쑥쑥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오, 대단한데? 그럼 골교라고 들어봤어? 골 뭐라고?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성장판이 손상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골교라고 하는 거래. 오늘 골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분을 모셨어. 소아정형외과 성미연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라가 너무 잘난 척을 해서 좀 그렇지만 전 오늘 골교라는 말을 처음 듣거든요. 골교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 뼈의 구조를 놓고 보면요. 이 오레오 쿠키와 사실은 굉장히 흡사해요. 뼈 위에 골단 부분이 딱딱한 뼈고 골 간단 부분도 딱딱한 뼈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 크림 같은 영역을 우리가 성장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크림 부분에 있는 연골 세포들이 이 증식하고 또 크기가 비후되고 그러면서 이 성장판에서 이렇게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장판이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이렇게 돼서 연골 세포 부분이 비어버리고 그 부분을 이 오레오 쿠키 같은 까만 쿠키가 채운다. 그렇게 된 걸 우리가 골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장판을 손상시키는 골교는 정말 싫은데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주로 성장판 골절이나 아니면은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아니면 블라운트시병, 종양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또 스포츠를 아주 열심히 할 때 만성 과사용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또 때로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골교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골교의 이 사이즈가 이 전체 이렇게 단면적을 우리가 봤을 때 요 동그란 단면적의 7% 이내 아주 조그말 때 그럴 때는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거보다 이상의 사이즈 좀 더 큰 사이즈의 골교가 생기면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각변형이 생기거나 아니면 관절면의 부조화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처럼 골교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저희가 미리 이제 예측할 수는 있죠. 보통 성장판이 손상되고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엑스레이로 성장 장애 소견을 관찰할 수 있어요. 성장판에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든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아주 좁아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성장판하고 평행하게 어떤 성장 정지선이라고 하는 선이 엑스레이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 손상 부위로 이렇게 수렴해서 그 부위로 이렇게 함몰되듯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여러 이 성장 장애 발생의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주 일찍 발견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골교로 의심이 되면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되나요? MRI 검사 들어봤나요? 네. MRI 검사를 이용해서 골교 절제술이 시행 가능한지 또 수술적인 접근법을 어디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요. 왜냐하면 MRI를 이용하면 이 손상된 이 성장판 연골과 골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CT를 보조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해요. 교수님, 골교가 생기면 수술하나요? 수술을 하면 언제 필요하게 되나요? 골교에 대한 이런 치료, 또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치료는 크게 후유증에 대한 치료, 그리고 후유증이 발생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후유증이 발생한 초기에 하는 치료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이 다리 길이 차이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각변형 같은 것들을 교정하는 수술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방적인 치료는 이제 골교를 절제하고 그 안에다가 게재물을 삽입하는 치료가 되겠죠. 골교 절제술을 이제 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성장이 2년 이상 남은 환자에게서 골교가 전체 성장판의 단면적의 50% 이내를 차지할 때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골교의 크기가 굉장히 작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미 거의 성인뼈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환자, 성장판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또 골교의 크기가 전체 단면적의 50% 이상이다. 이렇게 큰 골교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술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골교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가 MRI로 정확한 위치 그리고 크기를 미리 파악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날 밤 이렇게 모눈 종이에다가 그 위치를 3차원적으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매핑, 지도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타겟을 저희가 정하고 그 부위의 골교를 그리고 골교 주변에 있는 일부 정상적인 성장판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 부위에 개제 물질을 새로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아무래도 키와 관련되다 보니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골교 수술의 성공률은 어떤가요? 수술 후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증례들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정상 측하고 거의 유사하게 성장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근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죠. 논문을 참고하면은 골교를 절제하고 2년을 경과해서 살펴봤을 때 50% 정도에서만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그거보다 더 낮은 성공률을 보고하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골교 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가르쳐야 할까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 운동 중에 항상 안전장비 착용하도록 아이들 잘 권유해 주셔야 되겠고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는 피하도록 또 그것도 자꾸 설명해 주셔야죠. 또 식단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균형 잡힌 식단이나 규칙적인 운동도 뼈 건강에 중요할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 꼭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는 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골교 절제술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의 세심한 이런 관찰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진료하시고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죠. 교수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